네, 좋은 놈, 웃긴 놈, 말 많은 놈 중 내가 제일 좋은 놈이라고 우기는 말 많고 웃긴 세 남자 썬킴, 박광일, 곽재식 잡지사 개국공신 3인방을 모시고 이제 3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긴급 포상 휴가를 한번 제가 실버 버튼도 도착한 김에 포상 휴가를 떠나보겠습니다. 잡지사가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 또 역사적 순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역사 속 특정한 순간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타임머신 타고 떠나보시죠. 자, 잡지사 10만 구독자 달성 놈놈놈 특집 3부작 마지막 시리즈는 시간 여행자 특집인데요. 3부 토론 주제를 공개해 주시죠. 잠깐 호흡이 잠깐 삐끗. 야, 빠밤. 자, 세계사 통틀어 돌아가 보고 싶은 순간은 우리나라 역사 뭐 세계 어디에 뭐 역사든 상관없이 역사를 통틀어 여기만큼 내가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순간들을 부탁드렸는데 뭐 이번엔 뭐 투표는 받지 않고 여러분께서도 나도 한번 타임슬립을 내가 상상해 봤을 때 역사 속 이 순간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틈틈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잡지사 2부에서 최고의 육각형 인간으로 뽑힌 세종대왕. 네. 그분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말씨를 쓰셨고, 네. 그거 국어학자께서 네. 한번 복원을 하신 게 너튜브에 올라간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렇죠. 중세 말도 굉장히 느리고 봤어요. 약간 성조가 있어서 네. 왜냐면 거기 보면은 후민정음 해례본에 보면은 점이 찍혀 있는 게 성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조가 없는 게 서울 말인데 경기도 말도 성조가 좀 있습니다. 이 경기도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속도가 느려요. 이방원 아들이었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개성말씨 같은 이런 말씨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정말 타임머신 타고 조선 전기 고려말 여말 선초까지 가면은 말이 통했을까 이게 궁금해 이게. 네, 맞아요. 네. 백제 사람하고 신라 사람하고. 김유신이 하지만 삼국통일을 안 했다면 정말 문제가 됐을 수 있겠네요. 김유신 조금밖에 표현 못 받은 거지. 김유신 재평가. 말도 안 통했을 수 있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김유실이 상국통일한 다음에 20%. 끝까지 갔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표준어는 경상도 말이라니까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표준어 쓰고 여러분들이 다 지마만 쓰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청도 출신이죠. 그렇죠. 김유신이 통일 안 했으면 두 분 서로 외국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통일한 다음에 왜 20% 통일신라가 끝까지 갔었어야 돼. 근데 고려가 생기면서 중심이 이제 경기도로 올라오고. 원래 계속 수도가 서랍을 경주여야 돼요 이게요. 밥 먹었나? 이게 표준어라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는 아니었어요. 좀 과도하지 않나요? 과하네요. 예. 목소리나 뭐 이런 거 한번 네. 녹음이라도 해오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자, 세 분이 뽑은 타임슬립해서 돌아가고 싶은 역사 속 순간. 일단 박광일 선생님은 어떤 순간 골라주세요? 네, 저는 이제 역사 속에 정말 이제 많은 그러니까 논문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쟁의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제 주요 전쟁 순위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전쟁 상황으로 전쟁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떤 전쟁이요? 그러니까 세 개를 좀 정해봤는데요. 3순위는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의 어떤 전쟁 현장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을지문덕 인터뷰 따고 싶어요. 뭐 이 어떤 미스터리한 인물이거든요.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을지라는 성 자체도 사실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죠. 맞습니다. 뭔가 원래 고구려 사람 맞나요? 그렇죠, 이런 느낌? 그렇죠. 물론 고구려가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2순위는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사실은 100원짜리 있지만 이거는 추정해서 그린 거고. 그 표준영정 얼굴은 맞습니다. 상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얼굴이 어떠셨는지 얼굴 보면은 대략 그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약간 눈이 찢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다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 카리스마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보고 궁금하다. 싶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1순위. 네. 645년 고구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 성주가 네. 이름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성. 양만춘. 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조인성은 아예 아니잖아요. 이게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국 소설 속에 나오는 이름인데 당서지 전통석 연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거기에 수백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름을 막 부여를 해놨는데 이름 중에 대대로도 있어요. 이건 이름이 될 수 없는 벼슬이거든요. 대대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시성 성주 이름을 양만춘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뭐 부를 거 아니에요. 장군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문서들 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조인성이 아니라 누군지 그거를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아, 박광일 선생님 역사 통틀어서 가장 궁금한 게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라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640년. 저는 뭐 박광일 선생님의 열정적인 말씀에 상당히 푹 빠져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깊은 의문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예. 양만춘이 아닌 안시성 성주의 실제 이름을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다면 예. 굳이 무시무시하고 치열한 안시성 전투의 현장으로 가실 게 아니라 전쟁 끝나고 한 8년 후 뭐 이럴 때라든가 아니면 살수대첩의 을지문덕에 대해서 인터뷰를 따고 싶으시다면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을지문덕 선생님 뭐 편하게 쉬시면서 전쟁 바쁘신데 무슨 인터뷰예요? 잠깐만요. 화좀 그만 써주 제가 일어나세요.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얼굴 뵙고 싶으시면 예. 뭐 이렇게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가셔도 되잖아요. 정업평감 시절에 일리 있네. 이렇게 평화롭게 사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받아들입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우리 크다, 야, 이거.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정업평감 시절 좀 한가하셨거든요. 가가지고 우리 앞으로 큰일 하셔야 되니까 몸조리도 좀 하시라고 좋은 것도 좀 사다 드리고 미나리 그래도 그 하시고요. 말이 맞다라고 다들. 네네네 예. 맞습니다. 제가 수정을 해서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로 가서 이 세 분 인터뷰나 사진을 좀 찍어보고 을지문덕 장군을 직접 뵈면 어떤 걸 여쭤보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고구려에 어떻게 오게 됐고 아니면 고구려에 어떻게 살았었고 그다음에 이 전략은 어떻게 세웠고 이런 것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름이 울지 을지문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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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심지어는 뭐 울지라고도 나리잖아. 나오거든요. 울지. 예, 흉노에 울지라는 성이 있어서 울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을지로 얘기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을지로 얘기도 전해줘. 예. 바꿔야 돼요. 네. 을론지 을지론지 을지문론지. 아, 그거 진짜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없어요. 아, 네, 기록이 을지문로일 수도 있다. 네. 거의 유일하게 그때만 딱 기록이 나오고 있고 네. 중국 사서에도 약간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 그분이 사일수 대첩 그때 이렇게 싹 등장하지 전후로 뭐가 중계를 거의 안 합니다. 맞아요. 같이 이제 평양에서 싸웠던 건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유왕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업적은 앞뒤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살수에서 모든 총 어떤 그 전략을 세웠던 분의 행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약간 뭔가 프로젝트 그룹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가명 아니야, 가명? 그 살수가 그러니까. 청천강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셔야지. 뭐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가서 지리 체크해가지고 GPS 잡아갖고 이제 살 수. 바쁘시겠네. GPS가 있어도 위성이 없기 때문에 GPS 쓸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 과학도 앞에서 좀 관심 과학자 가져주세요. 앞에서 조금 그러면 지도를 가져가겠습니다. 지도를 가져가시고 하셔야지. 대동의 네. 지도라도. 그렇구나. 이순신 장군은 진짜 어떻게 생각? 의외로 막 마동석 씨 막 이렇게 근데 생기죠. 이제 이건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이제 SF스러운 상상의 영역인데 이런 SF 소설 중에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이 그 세종대왕 목소리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옛날에 그 레코드판이라는 데다가 소리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레코드판은 소리가 떨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판에다가 떨리는 대로 골고루 싹 새긴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현실적인 가능성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상상 속의 이야기인데 예, 예.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도자기 같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죠? 네. 고대 그리스에 남아있는 도자기란 도자기를 한번 다 모아보자.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도자기 돌리면서 손을 이렇게 쓱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말을 하면서 떠들고 있으면 그 떠드는 소리의 진동 때문에 도자기를 만들 때 그 손금의 무늬가 새겨질 때 약간의 들고 남의 차이가 떨림 때문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복원을 하면 그때 당시 도자기 만들고 있을 때 잡담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레코드판에 기록되듯이 도자기 무늬에 기록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 지문 같은. 소리 지문 같은 것처럼.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진짜 낮겠지만 수천 개, 수만 개를 뒤져보다 보면 하나 정도는 소리가 복원이 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경복궁터, 창덕궁터, 창덕궁터에 가가지고 네네. 거기 있는 도자기란 도자기, 뭐 그릇 조각이란 그릇 조각 같은 걸 다 꺼내가지고 예. 잘 한번 복원을 하다 보면 혹시 세종대왕 선생님께서 오늘 저 형 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녹음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국가유산청에서 신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훔쳐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협조하에 해야죠. 그걸 상상해보자고 했잖아요. 몰래 하면 안 되고 협조하에 해야죠. 협조하에. 고기가 오늘 왜 별로 없어?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도자기 만드는 곳 이런 곳은 아무래도 그런 그릇을 사용하는 주방하고 좀 가까운 쪽이었을 거거든요. 열심히 그릇 만들고 있으면 주방 쪽에 세종대왕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고기 나오나 뭐 이렇게 말한 게
소리가 딱 남아있다고 하면 이게 육성입니다. 아마 이렇게 아니, 생각할 수 있지 노예가들이 않을까요? 왕 뒷담화를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고기 그릇 막 계속 만들어 시켜 이런 게 근데 말이 참 많이 재밌네.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그런 이제 육성 영화를 보더라도 네. 네.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전에 서울에서 썼던 말이 지금과는 달라요. 그렇죠. 요새 그게 또 이제 개그 소재로 막 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요 제가 뭐 어땠냐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그건 조금 더 가서 그래 몇백 년 전에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맞아 진짜. 톤도 달랐을 거고 속도도 달랐을 거고요. 그러네. 자, 그래서 박광일 선생님은 전쟁의 순간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제 곽재식 작가의 전쟁 전후의 순간으로 예, 네. 지적에 의해서 네, 네. 전쟁 전후의 순간으로 가보고 싶다. 선 선생님이 원하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잉글랜드로 가보고 싶다고. 잉글랜드로 한번 가봅시다. 예. 우리 또 헨리 8세 공식적으로 6번 결혼하시는 우리 헨리 8세. 결혼으로 가나요? 또 약간 풍채 있어 보이시죠?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들에 집착을 하셨는지 이해는 돼요. 근데 6명의 부인들을 다 말도 안 되는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참수하고 이혼하고 뭐 클레페 앤 같은 경우는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이혼하고 여러 번 했잖아요. 실제로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은 없었는지 진짜 아들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앤 볼레인 그분이 헨리 볼레인. 8세하고 이어진 분 아닌가요? 앤 볼린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인데 이제 아들 못 낳는다 해가지고 막 간통죄 등등등을 근친상간 뒤집어 씌워가지고 참수시켜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딱 천일의 앤이잖아요. 사귈까 우리? 부터 시작해서 너 목 댕강까지 천일이거든요. 정말 이 천일 동안에 단 하루라도 앤 볼린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나? 어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6부인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부인이 헨리 8세와 가장 긴 결혼 생활을 한 아라곤. 네. 두 번째 아라곤의 부인이 캐서린. 자유롭고 반항적인 성격의 볼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망 후 유일하게 장례식이 치러진 시모어. 예, 애 낳다 죽었습니다. 그 아. 시모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결혼 생활했거든요. 아까 좀 짧게 결혼 생활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생활 좀 오래 했었으면은 사랑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짧게 사랑했다가 이제 바로 죽었기 때문에 약간 그 여운이 남은 거지. 그러면 시모가 아니고 시레스라고 했겠죠. 아마. 이런 영어 개그 좋아 이거. 아하, 참. 네 번째가 비교적 합리적인 이혼 절차를 거친 클레페 부인. 네. 다섯 번째가 가장 어린 왕비이자 간통죄로 참수된 하워드 부인. 그리고 마지막이 헨리 8세의 죽음을 지켜본 왕비 파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서사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의 그 왕비가 이제 다 가고 싶지만 네. 딱 정말 가고 싶다. 한번 가는 게 초이스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네네. 클레페 앤 있잖아요. 물론 지금 루브르 네 번째. 박물관 가면은 그 약간 그 측면과 정면의 그 초상화 유화가 남아 있는데 많이 그게 뽀샵이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잡은 없었겠습니다만.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정략 결혼이에요, 다 지금. 왜냐면 그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왕위를 잇기 위해 가지고. 근데 클레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 있던 하나의 조그만 공국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다 이제 카톨릭 그 국가였는데 그 안에 있는 클레페만 개신교 국가였거든요. 여기와 이제 잉글랜드가 정략 결혼을 하면은 그나마 대륙의 발판을 잡을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략 결혼, 정책적으로만 내가 결혼하겠다 해서 그래도 얼굴을 내가 모르고 결혼하기 좀 그렇다 해가지고 궁중화가를 보내요. 아. 가가지고 그려오라고. 예. 궁중화가 딱 봤더니 클레페 공주 앞에서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를. 그나마 약간 예쁘게 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헨리 8세한테 갖다 준 거지. 예. 이 정도면 예쁘다, 야! 모셔오도록 가야라! 그래서 클레페 독일에서 이제 그 공주를 데려와요. 네. 본 순간, 궁중화가 데려와! 아. 저거 그린 분, 아까 그거 그린 분, 한스 홀바인. 한스 올바인 그렇죠. 네.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사진, 그 그림이랑 실물이랑 이게 같냐고! 보정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궁중화가랑 그걸 추진했던 그 국무총리랑 예. 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야, 무슨 죄야. 도대체 외모가 어떠셨길래?
이순신 장관 똑같아요. 이순신 장관이랑 실제 한번 보고 싶어요. 한솔. 아 외모를. 아, 근데 그래서 한솔바인이 사실은 전하 필터이옵니다. 필터 보장을 좀 잘하도록 하여라. 야 개그맨 지망생들 난리났다. 예. 근데 한솔바인이 근데 헨리 8세 얼굴은 저기 필터 안 쓰고 그대로 그리기로 유명한 저기 화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배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아 나는 필터 안 걸고. 왜 너는 저 클레페 공주한테 그 필터 걸고 왔냐? 그러니까 서킷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저는 아직 그래도 엠블림 보러 갈 저기 뭐죠? 그 저기 헨리 8세 만나러 갈 생각은 없고 네네네. 저는 숙종 임금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아 숙종? 네, 예, 숙종도 이제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네. 장희빈 나온 장희빈. 거예요? 네, 인경왕후, 인현왕후, 희빈장 씨, 그다음에 인원왕후 있는데 예. 그 세 번째 부인이었던 장희빈이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다고 실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외모가 어땠는지 그리고 숙종이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네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고 싶습니다. 김혜수와 이쪽 한번 세워놓고 실제 장희빈과 가장 비슷한 여배우들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아오라고 지금. 아, 김혜수랑 비교해서. 네, 전인아 씨. 앞으로 캐스팅에 참조하게. 아, 예. 아니 저도 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진짜 콧대가 어땠길래 뭐 이거 한번 진짜 보고 싶긴 클레오파트라가 하고. 콧대가 낮았다 한 그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콧대가 높았어요. 예. 높았다는 게 정상.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을 약간 측면으로 한 주화가 남아있거든요. 예. 실제로 콧대가 약간 높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볼 예. 필요 보러 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뭘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 아 그렇죠. 예. 궁금증이 확 식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 8세의 6번의 결혼을 한 헨리 8세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전 뭐 이거 골라오셨다고 했을 때 뭐 부캐를 받고 싶으신 건가? 부캐요? 아니 뭐 결혼을 좀 막고 거기 가서 그 회방 놀려고 네, 하나. 왕비들한테 가서 가면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저는 아니었습니다. 네. 타임머신 타고 가더라도 네. 역사에 간섭을 하지 않을까. 이게 진짜 또 나비 효과로 어떤 파장이 그러니까 생길지 만약 제가 켈리 파세스한테 가가지고 이 결혼 다 파토요 해버리면 지금 성공회가 없어요. 영국은 아직까지 카톨릭 국가고 아일랜드와 종교 분쟁도 없어. 야 이거 대박. 영국 가가지고 돈 바꿔 이거 파운드와 지폐 딱 걸렸는데 또 파운드야. 썬킴 얼굴만 그려져 있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영국 왕이? 헨리 9세. 나의 공주마가 증손자가 다 그린 그림에서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실제와 야야야 가깝게. 또 똑바로 그려. 어. 내 증손자가 찰스 3세야. 야, 그렇구나. 요 역사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 에디터가 선생님 오랜만에 결혼은 무엇이다 깔끔하게 한 말씀 해달라고. 예. 결혼은 아름다운 구속이다. 아름다운 사곤육진이죠. 근데 김종서니까. 예. 아, 좋아하시네.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네. 아이 갑자기 그 김종서 선생님이 나오신다는 게. 김종서 장군. 플러스가 김종서 장군이 네. 겨울비암. 사실은 요즘에 요 세대 요 개그 좀 접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죠, 예. 예, 근데 또 웃어주시니까. 김종서 선생님 사군 육진에 갖다 붙이는 개그. 아니 이게 굉장히 하이 개그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21세기 이후로는 좀 듣기 힘들었어요. 락커 김종서를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고. 락커 김종서를 알고 네. 그러니까 김종서 국방의 호랑이 김종서 장군을 알아야지 무슨 별이 돼 있어요. 하이 개그. 하이 역사 개그. 너무 진짜 성공하기 힘든 좁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개그야 진짜. 잡지사가 그래서 좀 더뎠나? 예, 뭘 더뎌요? 예. 자, 곽재식 작가에 돌아가고 싶으면 또 SF 소설가로 정평인한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사실 좀 진지하게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은 저도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은 사실 한 적이 있었어요. 뭔가 이런 엄청난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됐던 어떤 전쟁의 순간 이런 걸 한번 목격해보는 이런 건데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지금 21세기 2024년에 이 현대 문명에 쩔어 사는 저 같은 몸으로는 과거의 애지간한 시대로 돌아가가지고는 정말 한 2, 3일이라도 잘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음식도 뭐 입에 뭐 얼마나 맞을까요? 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 뭐 가져왔다고 하는데 뭐 이상한 뭐 다 뭐 반쯤 태웠고 반은 제대로 굽히지도 않은 뭐 닭고기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막 치킨 생각만 나지 않겠어요, 막. 나죠. 그러고서 이제 맛있게 먹고 나가지고 이거 뭐 화장실 어디 있냐고라고 하면
막 지금 생각해보세요. 1990년대 이럴 때 화장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 뭐 아까 뭐 살수대첩 시기에 화장실이 어땠겠습니까? 맞아. 아까 뭐 엠블린이 다니던 엠블린 뭐 아름다운 분이셨겠지만 네. 엠블린이 다니던 화장실은 뭐 어땠겠어요? 진짜 똥을 몇 번 밟아야 될지 그런 상상도 데서 안 되는 한 하루 이틀이라도 산다라는 게 진짜 그 드레스 다 벗고 코르셋 풀고 그럴 바엔 참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 맞아. 그래서 과거의 시대로 좀 생각보다 별로 갈 만한 데가 없구나 생각 많이 하게 현실적이다. 됐어요. 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네. 뭔가 역사적인 현장도 중요하고 뭐 역사적인 의미 위인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즐거운 순간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뭔가 축제와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진짜 원조 어떤 뭐 안주 술 이런 거로 좀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진심 목신데 거기. 뭐 예를 들면 동궁과 월지 이런데. 아무래도 뭐 그런 데서 만들어주는 그런 밀가루 과자가 지금의 경주에서 파는 무슨 빵 이런 것보다 더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라시대. 10원빵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에서 가볼 수 있는 어떤 축제 중에서 좀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곳으로 고려시대 때 특히 고려 전기에 정말 활발하게 나라에서 국력을 기울여서 개최하던 축제로 팔관회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사실은 신라시대 때도 팔관회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신라시대 때 팔관회 같은 경우에는 앞뒤 정황을 보면 그냥 이런 불교의 종교 행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변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팔관회쯤에 가면은 이제 종교 색채가 거의 빠지고 거의 뭐 CBS에서 중계 방송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행사로 이제 좀 변질이 되게 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디까지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만 그렇게 역사적 근거가 많지는 않은데 팔관회를 개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인물 중에 궁예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도 팔관회에 신경을 썼던 것 같거든요. 누구인가? 네. 근데 궁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약간 스님 출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자기 스스로 불교 이론을 직접 개발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제시를 하고 자기가 막 미륵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다 사람한테 욕 먹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궁예 시절에 어떤 대대적인 변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완전 행사의 성격 자체를 뒤엎어 놓을 만한 사람은 궁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행사가 재밌어야지. 무슨 뭐 맨날 와가지고 불경만 읽고 하면 누가 이 행사에 뭐 재밌게 참여하겠냐. 유진 스님처럼. 그런 거 그 이상으로 유진 스님을 능가하는 궁예 스님입니다. 훨씬 더 화려하게 이렇게 그때 대대적인 좀 변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게 궁예 시절이 지나가지고 왕건이 궁예를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고려 왕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팔관에는 오히려 계승을 해가지고 더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거를 살펴보면 아마 이 궁예가 변질을 시켜놓은 게 진짜로 인기 있었던 재미있는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어떤 그런 파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금 고려사의 악지라든가 이런 남아있는 기록 부분을 보면 이 팔관의 풍경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높은 무대를 쌓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춤과 음악 공연 같은 걸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불을 밝혀놓고 사람들이 밤이 늦도록 그걸 구경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높은 사람들, 부자에서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구경을 하면서 함께 즐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행사를 할 때 외국 사신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거를 관람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신들에게도 좀 보여줄 만한 약간 자랑거리였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항상 뭐 마이스 게임 하는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엄청난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는 좀 성격이 달랐겠지만 뭔가 그런 화려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볼거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리고 등장하는 그런 물체로 뭔가 봉황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다. 4명의 신선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약간 카니발 퍼레이드 같은 그런 것처럼 무슨 큰 수레라든가 인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작동시키기도 하고 뭐 줄에 매달아가지고 하늘에서 사람이 날아다니는 모양 이런 것도 막 연출을 하면서 남녀노소가 엄청난 쇼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다 같이 먹고 즐기고 뭐 씹고 맛보고 뜯고 하는 뭐 이런 아주 거대한 행사였을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지 원조 오리지널로 보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좀 거기 그 무리에 좀 섞여가지고 저도 좀 한번 좀 즐겨보면서 요즘 뭐 이렇게 가끔 만두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예. 원조 개성 만두 뭐 이런 거 팔지 않습니까? 네네네. 팔관에서 나오는 그 만두가 진정한 원조 원조다. 개성 만두 아닐까요? 그런 거 먹으면서 한잔하면 지금 홍대 입구역 가면 그런 거 많은데 왜요? 근데 그걸 좀 능가하는 원조의 맛을 볼 수 다르겠죠. 있잖아요. 저의 또 야심은 뭐냐면 네. 그걸 이제 잘 보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잘 보고 와가지고 잘 기록을 해놓고 가능하면 촬영도 잘 해와가지고 그걸 이제 21세기 한국으로 들고 와서 네. 그런 어떤 고려 네. 혹은 뭐 궁예 시대의 태봉 이런 것과 상관 있는 우리 지역의 지역 축제를 좀 부활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궁예와 상관 있는 철원이라든가 철원. 예. 고려와 상관 있는 강화도 이런데 네. 팔관의 축제라는 걸 이렇게 딱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매년 팔관에 하는 날이 되면 거기서 이제 완전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코리안 카니발로 코리안이란 말 자체가 고려에서 온 말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예. 코리안 카니발로 이렇게 딱 하면 이거 10년만 하면 리우데자네이라고 해서 배우러 옵니다. 우리가 카니발을 여기서 도로 배우러 가야 되겠다. 그 삼바 추시는 분들이. 이게 삼바보다 이거 궁예 댄스가 더 대단하다. 궁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왠지 되지 저는 않습니까? 경기 북부자치도에서 연락 올 것 같아 지금요. 그래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니다. 아, 근데 묘사를 잘해주시니까 진짜 가고 싶네요. 이거 한번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타임슬립 하시죠. 근데 저 우리 곽식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아까 이제 외국인도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 말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이슬람 상인 등등 외국인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쌍화점 그 보면은 회회아비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경 시내 안에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두집을 열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 음식점이 서울 시내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외국 상인들과 외국인들이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세종 이후에는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국제 도시였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그 팔관에 나왔던 외국인들은 어떤 외국이었냐. 우리가 고려 말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밀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쿠빌라이 칸이죠. 고려 말에서 제일 흔할 수 있는 콘텐츠. 거기는 고려 말로 사이비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포플레이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려 때 보면은 서해안 섬들에 전부 다 무슨 정이 있어요. 이 무슨 정이 전부 다 리셉션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유도에도 예를 들어 개성 송나라에서 온 상인들을 또는 관리들을 맞이하는 정이 있었고 그 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개성 아래에 있는 병난정.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병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병난정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정자를 쓰지만 실제로는 정자가 아니라 굉장히 큰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숙박이 가능하고 또 거기서 뭔가 행사도 치를 수 있는 연회장이구나. 연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관을 부활시킨 다음에 클럽 병난정 이런 거 하나 해야 됩니다. 클럽 병난. 입구에서 쌍화를 차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테스형.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전부 다 조선 것 위주로 돼서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의궤도 있고 자료도 많이 넣고 또 역사 유적도 많이 있기도 하니까. 가까운 시대니까 또. 네,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고려 것도 신라 것도 고구려 것도 백제 것도 좀 땡겨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모티브를 이렇게 팔관회 같은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잡아서 들어가면은 전혀 색다른 어떤 모습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사실은 팔관의 모습들이 일부 조선의 궁중축제에 남아 있습니다. 포구라 그래서 조선 축제 중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풍선 던져갖고 뭐 해갖고 틀리면 얼굴에 낙서하는 그런 어떤 그 또 놀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고려 때는 훨씬 더 뭔가 재밌었고 활발했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90년대 압구정 같은 공간이었나요? 병난정은? 이런. 병난정은 사실은 지금은 인천공항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난정은 사실은 이름만 들어보면 약간 좀 이름만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어르신들이 가는 약간 콜라텍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역시 육각형 콜라. 다르네요. 네. 어느 순간 이제 곽식 작가 SNS에 일요 요리에 오늘은 진짜 개성식 만두를 만들어 보았다. 그럼 제가 이제 타임슬립 한번 갔다 오신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그 개성식 만두 말씀하신 김에 전 진짜로 신의주에 순대가 있는지 왜 없을 이유가 있나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 순대집 하나 정도는 있겠죠. 아니 북한이 신의주 찹쌀 순대라고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가 이제 탈북민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이만갑 그 신의주에 굳이
아, 유명하진 않다 별로. 그러니까 순대는 다 어디든지 있는데 그걸 하필이면 신의줍니까? 이래요. 그렇죠. 기만이네, 기만. 네, 보통 신의주는 저희 순대는 사실은 함경도 쪽 그렇죠. 음식이잖아요. 야, 평안도 괜히 좀 쪽보다는.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LA 북창동 순두부 같이. 당연히 뭐 신의주가 유명할 줄 알았지. 이렇게 신의주도 순대가 있긴 있지만 정말 평양냉면 신의주 순대. 그건 대표 음식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기하네. 네. 자, 그렇습니다. 뭐 8관의 축제 얘기 나온 김에 종종 이제 잡지사 공개 방송 좀 해달라. 네. 약간 이제 독자분들 어디서 해요 저희? CBS 앞에 뭐 광장 이런 데도 있고. 광장이요? 공개 방송 아니 기회가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빌립시다 우리. 우리 또 세종대왕이 오늘 1위 하셨어요. 예. 세종문화회관 빌렸어. 세 분 당연히 뭐 참석해 주실 거죠? 뭐 아무래도. 공개 방송.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의 10만 달성했잖아요. 100만 달성하면 우리 뭐 할까요 우리요? 공약. 공약. 예, 끝으로 공약 하나씩. 전 머리를 전 모이칸 머리로. 지금이랑 크게 안 다른 거 같아. 잠깐 지금이랑 크게 안 다른 거 같아. 저것만 이렇게 세우면 모이칸 아닌가요? 옆을 밀어버릴까 그러면? 아, 예. 저는 그러면은 여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장. 여자. 자기 파괴적인 걸 많이 하시죠. 그러게요. 저는 100만을 달성을 하면 100만의 골드 버튼에 걸맞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제대로 된 진짜 누가 들어도 아름답다고 할 만한 버전으로 8관의 퍼레이드에서 틀 수 있을 정도의 틀 수 있을 정도에 행진곡. 아니 8관회를 떠나서 네. 당연히 이제 리우 대자이노래 틀어도 네. 브라질 분들이 대박 산다 거기 맞춰서 좋다, 주실 좋다. 정도의 그 정도 좋다. 퀄리티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괜찮다. 한 명은 여장, 한 명은 모이칸 머리, 한 명은 작곡 해가지고. 예. 뭐 편장님 뭐 하실 거예요? 전 뭐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야. 네. 뭐 예. 뭐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저야.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면. 자, 오늘 야, 이분들 근데 점심 안 드시러 가시나? 1200명대가 그대로 유지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이라니까요, 여기가. 아, 그렇구나. 접속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아메리카 이게 있어요. 8관회로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푸바오 분장에다 푸바오는 뭐 쉽죠. 예, 뭐라도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 중에 커피 쿠폰 당첨자를 커뮤니티에 저희가 공개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빠르네요. 예, 밖에서 좀 할 일이 많이 없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아까 실버 올려놨다고. 버튼 받는 거 외에는 크게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잡지사 10만 구독자 달성 놈놈놈 특집 장장 2시간 20분에 걸쳐서 3일간의 3부작 시리즈 함께 했습니다. 끝인사 한 말씀씩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부터. 예. 네. 이게 다 여러분들 뭐 솔직히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10만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100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측했잖아요. 대상 받는다고. 맞아. 지금 된다니까. 선스트라다무스요. 내년 손까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광일 선생님. 저 그 답사 가면 현장에서 그 잡지사 보셨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그 옆에 10분씩만 좀 이렇게 전파를 하셔서 그래서 10만이 100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신다면 또 다음에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단계 홍보를. 곽재식 작가님. 네,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우리 다 뭐 그 덕분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드리고. 생기형 멘트를.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3명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방을 정말 얼마나 벼르고 벼르던 합방입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또 막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즐거워서 또 언젠가 종종 뭐 꼭 뭐 100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그것도 재밌겠다라는 소망도 품어봅니다. 네. 저도 앞으로도 훌륭한 필진 여러분 모시고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10만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